중국 대륙이 지난 1일부터 닷새간 노동절 황금 연휴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인의 여행 및 여가 활동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 여행객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치를 넘어섰으며 극장가에도 사람이 몰려 5월 1일 기준 흥행 수익이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휴 첫날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2일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첫날인 지난 1일 철도와 고속도로 수로, 항공을 통해 이동한 중국 내 여행객은 총 5,637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5%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노동절 연휴 첫날 기록한 5,431만 명보다도 3.8%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동안 여행을 못한 것에 대한 보복 심리에 가까운데요. 진짜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러는 건지. 중국에서 연휴 여행객이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것은 이번 노동절이 처음입니다. 직전 연휴였던 청명절인 4월 3일에서 5일 연휴에는 관광객 수가 2019년의 94.5% 수준을 기록했으며 춘제, 중국 설 연휴 기간에는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2019년 대비 70% 이상 감소한 여행객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을 자제했던 중국인들의 여행, 소비 욕구가 이번 노동절을 계기로 폭발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앞서 교통운수부는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객 연인원이 2억 6,5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늘어나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실제 연휴에 앞서 각 온라인 여행사와 항공철도 예약 플랫폼은 항공권 예약과 관광지 입장권 구매, 호텔 예약 등의 폭증 상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철도 1230의 6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기준 중국의 5월 1일 누적 발매 승차권은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가 넘었습니다. 중국 온라인 여행사인 취날 집계에 따르면 4월 25일까지 중국 노동절 연휴 항공권 예매량도 2019년과 비교해 30%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도 오르며 이코노미 좌석 평균 가격이 1,021위안, 약 17만 5천 원으로 지난 2019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지는 하이난성 사냐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사냐로 가는 국내선 5월 1일 출발편은 일찍이 매진됐습니다. 여행 사이트에서 사냐의 검색량이 지난해에 비해 1000% 증가했고 시안, 충칭, 청두 등도 각각 6배씩 늘었다고 취날은 전했습니다. 호텔 예약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9년 대비 예약률은 43% 늘었으며 호텔 1박당 평균 가격도 458위안으로 2019년에 비해 85위안 늘었습니다. 특히 사냐의 경우 1박당 평균 가격이 1,700위안 가까이에 이르러 2019년과 비교해 80%가량 폭등했습니다. 여행지뿐만 아니라 극장가에도 사람들이 미어터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국 펑파이 신문은 1일 밤 21시 30분 기준 박스오피스는 4억 4천만 위안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5월 1일 기준 사상 두 번째 흥행 기록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2019년 노동절 달성한 6억 위안이 최고 기록입니다. 첫날 흥행 수익은 2019년에 뒤처졌지만 앞서 중국 중진공사는 올해 노동절 연휴 박스오피스를 17억 위안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19년 15억 2,700만 위안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전망은 올해 연휴 때마다 폭발하고 있는 박스오피스가 배경이 됐습니다. 앞서 청명절 연휴 극장가 수익은 8억 2,200만 위안을 기록했으며 춘제 연휴 수익은 78억 위안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역대 최고 흥행 수익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중국인들이 보복성 여행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외신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시민에게 관광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베이 오한시 정부는 시민들이 관광지 상점이나 식당을 이용할 경우 최대 300위안, 약 5만 1,000원 범위에서 30%까지 할인해준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할인되는 금액은 정부가 상점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인데 바이러스 확산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곳에서 스트로베리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음악 축제가 열렸는데 축제에 참가한 대학생을 로이터 통신의 기자가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러스 때문에 우한이 전 세계로부터 오해를 받아 슬펐고 수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뻔뻔한 건지 세뇌의 힘인지 대단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일본 또한 보복성 여행객들이 폭주라고 하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처참한 일본에서도 여행 수요가 폭증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일본의 연휴인 골든위크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하네다 공항은 골프백과 스노보드를 든 여행객으로 붐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에 세 번째로 긴급사태가 선포됐다는 사실은 실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1일 인기 여행지인 홋카이도 삿포로역과 후쿠오카 덴진 주변을 찾은 인파는 지난해 연휴 때보다 각각 232%, 231% 늘었다고 합니다. 일본 양대항공사인 전일본공수와 일본항공에 따르면 올해 골든위크 기간 국내선 예약자는 111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배 늘었다고 합니다. 전일본공수 일부 노선의 예약자는 작년보다 9배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하네다 공항을 찾은 사람은 긴급사태 직전 주말인 지난달 24일에 비해 106.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주쿠를 비롯한 도쿄 주요 지역의 인파가 50%가량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본 항공 관계자는 2년 연속 골든위크 기간에 긴급사태가 선포되자 피로감을 느낀 일본인들이 올해엔 인파가 덜 몰리는 일본 내 관광지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도 중국처럼 대규모 인파가 움직인 것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다이빙 중국 여행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적어도 10월 국경절 연휴까지는 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대규모 이동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충격적인 모습이 외신을 통해 수많은 국가에 알려지자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불안에 떨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예방조치와 후속조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행을 막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중국은 지난 4월 이후로 휴일을 보내고 있으며 휴일로부터 한 건의 바이러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내놓은 결과를 믿을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 진원지라는 것도 인정해주세요. 아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인한 사람은 코로나19를 발견하고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중국인입니다. 유출된 군사연구실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여행한다고? 당에서 시켜서 여행하는 것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인가요? 바이러스를 만든 나라에서 바이러스를 가장 먼저 끝냈다. 그들은 역시 처음부터 백신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이 바이러스 사례를 계속해서 누락시키고 있지만 WHO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중국의 돈을 받아서 그런지 모든 국제기구들은 중국 편이다. 중국의 실수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심한 것은 중국이 휴일을 즐기는 동안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와의 삶을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능함을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중국만큼 유행병 통제가 가능하지 못한 것은 당신의 정부에 문의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WHO가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미군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WHO가 우한에서 조사하도록 했고 WHO는 이미 코로나19가 우한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를 발견하고 세계에 보고한 것은 중국입니다. 세계는 중국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댓글의 대부분이 중국을 옹호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중국의 댓글 부대가 생각나는 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